오늘 한자공법 마지막 부분이 주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에서 기본 두 문제가 나오죠. 용어에서 가장 먼저 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주택 그러면 주택법도 주택 그러면 부속 토지 포함한다. 단독 공동 구분한다. 기억하시고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다중하고 다가구 기억하죠. 다중, 중33 3층 이하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건축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지만 주택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이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럼 아파트란 주거용 사용된 층이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합계가 660초가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래서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세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기금입니다. 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당 주택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다. 숫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금 플러스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주택 도생 그런데 도생 첫 번째 포인트 300세대 미만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에 건설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건축은 심의겠지만 5층까지 할 수 있다고 5층 그 다음에 원룸형 그러면 답할 수 있는 부분만 원룸형의 주거 전용 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입니다. 그리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 공간 하되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2개 공간도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 건축 이 말은 자 도생하고 비도생은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도생, 비도생 함께 안 됨. 두 번째 도생 중에서 연립과 원룸 함께 안 됨. 세 번째 다세대 원룸 함께 안 됨. 단 두 가지는 됨, 두 가지. 단 해가지고 원룸하고 비도생 1세대. 이게 퇴직자용, 그것은 됨. 또 준주거하고 상업에서 원룸하고 비도생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 딱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 자, 답할 수 있는 부분만. 첫 번째, 구분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두 번째, 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구분된 공간마다 14제곱미터 이상이고, 이 수도 전체 수의 3분의 1 넘지 말고,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말고,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를 본다. 첫 번째, 구분 소유 안 됨. 두 번째, 14 이상. 세 번째, 3분의 1 넘지 마라. 네 번째, 주택 건설 기준은 한 가구로 본다. 자, 이번 준주택입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도 이용이 가능한 거. 언어 기억하다. 오피스텔, 노인복지, 기숙사, 다중생활서, 언어 기다. 암기하시고. 공공택지 그러면 공공사업에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인데 종류는 많죠.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딱 잡으면 되죠. 일단은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합니다. 공공시행자. 수용사용 방식이지 환지 방식 안 됩니다. 혼용 방식은 수용사용적이 있어요. 두 번째 경제자유개발 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했을 때만 환지 방식이면 환지가 아니고 혼용 방식이면 이것은 수용사용적은 됩니다. 따라서 공공택지 함정 공동주택 건설 용지지 단독주택 건설 용지가 아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하지 민간시행자가 나온다든가 환지 방식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단지죠. 주택단지를 간단하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아 1단위 토의 주택단지인데 다음의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첫 번째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되면 또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또 도시계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봅니다. 특히 주의할 건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는 분양공동주택과 분양과 임대가 섞인 거예요. 분양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게 혼합 그러고요. 부대, 복리인데 부대 평소에 거기에 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없는데 복리는 평소에 주민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보안 등 대문 여기는 평소에 주민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는 상가요.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당.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 있다 그러면 뭐고? 복리. 평소에 주민들이 없다 그러면 부대. 구분하시고. 간선은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 간선시대. 뭐가 있는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도상전, 가통지 6가지였는데 뒤에 있는 가통지, 가스, 통신, 지역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에 포함한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리모델링은 대수단 플러스 일부 증축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때 증축의 범위거든요. 증축의 범위는 첫 번째, 증축하려면 일단은 15년 이상 경과한다. 두 번째, 전용 면적의 10분의 3 이내까지. 세 번째, 85 미만 되는 것들은 10분의 4 이내까지. 네 번째, 공용 부분도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 증축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때는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에서 증가할 수 있는데 이 증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증가하는 방법은 한 세대를 나눈다든가 한 동을 짓는다든가 수직 방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수직 방향 증축할 때 수직 방향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14층이면 2개 층까지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자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가 주택단지죠.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착공신고 따로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받겠다. 이게 공구인데 첫 번째 포인트 착공 따로 또 사용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포인트는 공구간 폭은 6m 이상으로. 세 번째, 하나의 공구에는 300세대 이상. 네 번째,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 되는 주택단지라야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다시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받는다. 두 번째, 6m 이상 폭으로 구분한다.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 네 번째,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 된 주택단지. 네 가지 딱 기억하시고 두 번째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첫 번째 등록사업자인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도생 30, 대지자용 30 그리고 대지는 만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연간이요. 1년 동안 단독 20, 1년간 공동 20, 1년간 도생 30, 1년간 대지자용 30, 1년간 대지 만 이 규모 이상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근데 단 등록 안 해도 된다. 등록 안 해도 된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공사 그리고 공익법인. 그 다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 또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때 공동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사업주체인데 공동사업주체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할 수 있다. 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할 수 있다. 또 고용자는 등록사업 공동시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공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공동사업주체 본다. 공동사업 본다.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자분 공동 시행할 수 있다는데 고용자는 공동 시행해야 한다니까. 고용자는 필수니까 곱비리. 이 곱비리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는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자는 필수에서 곱비리, 고용자는 필수.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주택조합에 관한 사인데 주택조합도 중요하죠. 첫 번째,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인데 자, 먼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설립을 할 때는 자, 일단은 설립, 가로 먼저 보면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설립 인가받고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 안 하면 법 위반으로서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돼 있다.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한다. 안 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증가되는 세대수가 30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고 30 이상이면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해야 된다. 안 하면 인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입니다.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상인가.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입니다. 시군구 신고, 설립 신고, 변경 신고, 해산 신고, 인가인가 신고인가 구분 잘해야 돼요. 주택조합은 시군구 설립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 설립 신고다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지역, 자 지역은 주택 건설하죠. 직장, 건설도 있고 공급이 있는데 건설하는 지역하고 건설한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성 낯을 첨부해야 된다. 기억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아까 뭐라고요? 대수원 플러스 일부 증축인데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한 10년째 10년 리모델링 하려면 10년 지났는데 증축하려면 15년 그냥 15년이 아니요. 리모델링 조합 만든다 10년 증축하려면 15년 이상 경과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설립하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동별조합이냐 전체조합이냐 한 동만 한다. 동별조합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무기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또 단지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 및 전체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 인가는 무조건 뭐라고요? 3분의 2.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리모델링 결의죠. 설립 시 동의하고 리모델링 할 때 동의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립할 때 동의는 무조건 얼마다? 3분의 2. 근데 실제 리모델링 하자.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가지고 안 돼요. 훨씬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한 동만 한다면 그 동 구분 소유적 요건 5분의 4 이상 결의. 5분의 4. 단지 전체 한다면 동별 3분의 2 이상과 전체 5분의 4 이상의 결의. 여기서 반대하면 나가 매도 청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면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봅니다. 하나 더 짚으면 방금 얘기했듯이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다고 매도 청구 안 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도 매도 청구 안 하지만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 하면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 하면 거기서는 매도 청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인데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 돼야 된다.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중에서 설립인가를 바탕 위에 지역주택조합이 구순을 선정할 때 접수순에 의해서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문 주의하세요. 접수순에 따라서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조합원의 자격인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현재 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고 무주택 세대주나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신청부터 입주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로서 같은 광역시설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두 번째 직장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주 85 하나 가진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현재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것. 근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어디 무주택 세대주만 기억해야 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 자, 4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승입니다. 추가 모집 승인입니다. 추가 모집 승인. 추가 모집 승인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건데 첫 번째, 조합원이 사망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두 번째 주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 바뀌면 교체되고 세 번째, 조합원이 탈퇴해서 2분의 1이 안 되면 충원해야죠. 네 번째, 이 조합원이 무자격 판정 박탈 그리고 충원해야죠. 다섯 번째,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이 안 되면 그것 또한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하든 어떤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죠. 무주택 세대 85 하나 가진 세대주인데 언제부터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신청 현재 그 조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만 추가 모집하는데 충원도 하는데 단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다음 기타 해가지고 이제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하고 공동할 때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은 기본이고 등록사업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 건설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받긴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안 하면 법 위반이니까 즉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명령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단독 30호 이상. 아까 등록은 20인데 사업계획 승인은 30에 30, 단독은 일시에 30 이상. 근데 이 30 이상 예외가 두 개 있죠. 자, 예외 50 이상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필지분양이 아니고 획지분양 받을 때는 50 이상. 한옥은 50 이상. 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50이 두 개 있어요. 연립하고 다세대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50 이상. 또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는 50 이상. 그리고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요. 그래서 30, 30만인데
30 해가지고 50 이상 2명, 또 30, 50 이상 2명, 그리고 만. 암기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첫 번째,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시도, 대도시. 대지 면적 10만 미만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무조건 자기가고 10만 이상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아니야, 도지사가 아니야.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하고 10만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대도시까지는 면제 관계없이 무조건 그 사람이 한다. 근데 시장, 군수가 아니야, 도지사가 아니야.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냐, 도지사냐.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이 하는 경우 4개 있죠. 첫 번째 국장이 승인한다. 국가토지공사.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예상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세 번째,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네 번째, 국가지자체 공사가 50% 초과 출자돼 만든 법인. 이 4명은 국장이 승인합니다. 3번 보게 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건설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원칙입니다. 대지 소유권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단 3명 있죠? 3번부터 국가지자체 공사 미확보된다. 2번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 수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번이 중요하죠.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수익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는 일단은 그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80% 이상 확보, 나머지 토지가 미확보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해주는데 이거를 주택조합이 하면 80이 아니고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구분해야 돼요. 주택조합이 하면 80% 이상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 확보. 주택조합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그 상태는 매도 청구인데 매도 청구는 시가 이하 매도 청구인데 시가.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합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그러면서 원주민 보호 있죠. 원주민 보호.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전 10년 그 자에게는 할 수가 없다. 또 사업주체 보호해가지고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딱 기억하시고 또한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 안 하면 아까 리모델링 결의 말했죠. 리모델링 결의는 한 동만 한다. 그때는 5분의 4.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 3분의 전체 5분의 4. 이게 리모델링 결의예요. 그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사업계획 승인 효과인데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른 데하고 똑같죠. 이미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전부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법엔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 받은 거 본다. 이해 하나만 들어보세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 받은 걸 본다. 그 이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착수 및 승인 취소인데 자 공사 착수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착수하냐? 미분할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분할한다. 공급의 분할. 최초 공급은 승인 받고 5년. 최초 후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그래서 5년, 2년이요. 그런 상태에서 착수했습니다. 5년, 2년 착수했는데 이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유물 발굴 생각하고 공사 중단됐다. 중단 사업이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준비가 필요하다. 1년. 중단 사유 완료되고 1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5년, 2년, 1년 딱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수해야 되는데 그 안에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갖다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가 있으면 아직 남의 땅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착수하냐?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가 매도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승소 판결이 받으면 그때부터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아까 5년, 2년 있었죠. 첫 번째 미분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요. 두 번째 분할 최초 공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요. 근데 최초 후에는 2년 내 안 나왔더니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취소해버리면 앞에 끝까지 같이 취소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할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분할은 최초 공고만 5년 내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취소가 안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든가 또는 경공묘로 넘어가면은 대지 소유권, 그죠? 이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든가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유는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면 보증기관이 책임지니까 거기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지 소유권 상실했다 취소할 수 있다. 단 주택 분양 보증받으면 취소가 안 된다.
두 번째, 파산해서 공사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할 수 있다. 거기도 분양보증 받으면 취소 사유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사업계획 이제 승인을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해가지고 첫 번째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7번이죠. 7번 이제 이 주택법에서 수용사인데 주택법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공사공사, 등록사업자가 없음. 두 번째, 국민주택건설이나 국민주택건설은 대의조정할 때만. 세 번째, 사업계획성을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딱 세 개 주의하고. 자,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 가능성인데 이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을 50% 이상 짓는다.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런 주택 건설해서 대지 조성한다. 이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특혜 좋죠. 특혜.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가 몇 년이요? 2년. 2년 내에 주택 건설 안 하든가 2년 내에 대지 조성 안 하면 매각했으면 판매할 수 있고 임대는 계약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채비지 그러면 채비지 주택법에서 채비 나오면 국민주택 용지로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공급가는 감정가가 원칙인데 이게 임대주택 등 그러면 그때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죠. 자, 사용검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 내에 해줍니다. 가란에 동별 그러는데 주택법에서 사용검사는 이거죠. 자, 이게 지금 공사는 다 끝났는데 여러 동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건을 미행해가지고 조건 미행. 그런 경우는 한 동 한 동 동별로도 사용검사가 가능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 공구별로 분할해서 건설했을 때는 분할된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별 사용검사도 가능하고 공구별 분할 사용검사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고 신청하면 15일 한다. 기억하시고 자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은 시군구인데 국장이 승인했으면 그때는 국장이 사용검사를 합니다. 사용검사 신청은 당연히 사업주택에 사업주택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 무슨 경우냐 사업주택가 파산했다. 그때는 보증자가 사업주택 파산하면 보증자가 시공에서 선정해서 공사를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파산하게 되면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에서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사업주택은 파산 안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신청 안 하면 보증자나 시공자나 입주자가 직접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권자는 얘가 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을 안 했는가? 정당한 사유를 갖다 대지 않는 이상 검사를 갖다가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검사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도 의제된 사항들은 각종 검사는 모두 받은 걸 본다. 무슨 얘기냐?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법 건축가 받은 걸 보죠. 이래가지고 공사 끝나서 주택법에서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요. 3번째 임시 사용 승인인데 임시 사용 승인은 건축물은 동별로 끝났을 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 대지는 구역별로 끝나면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물은 동별로인데 이 건축물이 공동주택은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되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암기하죠.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근데 등록사업자는 부도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금융권의 지급보증 받아야 된다. 여기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이란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국장 승인받고 발행법은 기명증권입니다. 액면 또는 할인 발행합니다.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 초과할 수가 없고 이거 기명증권이고 양도가 원칙 안 됩니다. 원칙 안 되는데 해외이주 등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했다. 그러면 양수인 취득자는 이제 명의 변경해야죠. 어떻게? 회사 가면 원부에다가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 채권에 자기 성명을 기록해야 발행자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은 등록사업자 등록이 맞춰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첫 번째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입주자 모집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는 시군구 신고. 중요하니까 딱 기억해야 돼요. 입주자 모집은 시군구 승인받는다.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한다. 단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국가지자체 공사가 50호 초과 출전 법인도 승인 안 받고 신고 안 한다. 기억하시고 이제 견본주택인데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이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이 견본주택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돼요.
하도 이게 나중에 공사 끝나고 입주 끝나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모델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할 때 입주자 모집 신청할 때 모델하우스에 대한 마감자재 목록표 가져와라. 그리고 방 다 찍은 영상물 가져와라.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그래서 시군구가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쩐다고? 입주자 모집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이 시군구는 사용검사 받고 그걸 갖다 2년 이상 보관하는 거예요. 왜 2년 이상? 그것들의 하자부서 기간은 전부 다 2년이니까 2년 이상만 보관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자, 마감자재를 변경한다. 이게 상식적인 게요. 마감자재 변경할 때는 당초 질 이상 더 좋은 걸로 변경해야 되고, 입주자에게 이래서 변경합니다. 알려는 줘야 되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단 3가지 제외. 첫 번째 도세, 두 번째 경제지역의 외자위치,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3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이때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와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 공공택지 택지비는 공급가,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는 감대가 플러스 부대비용,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이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택장이 지역 상황에 맞게끔 별도 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O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공시인데 원가 공개죠.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분양가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군구청이 분양가 공시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심사인데 분양가 심사위원은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고 20일 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가 분양 승인하니까 분양가가 적정한지 안 한지 분양가 심사위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고 20일 내에 구성합니다. 20일 내에.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할 때는 그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기관장이 직접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데 지정권자는 국장, 암기하죠. 국장.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3개월 가격 상승률 10%, 3개월 거래량이 200%, 3개월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 10%, 200%, 20대 1 초과.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시군구 해지 요청하면 국장은 40일 내 심의 거쳐서 결과 통보합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유지인데, 공급 질서 유지 그 말은 주택법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단 상속과 저당 괜찮다. 그럼 첫 번째,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는가?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주등서,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행위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항에서,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이란 이주 대택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 5가지를 뭐 하지 마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근데 상속과 저당은 된다. 기억하시고 자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위는 공급 실자들 지위는 무효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입주가 끝나면 사업주체가 주택을 환매합니다. 환매하고 주택을 지급한 경우는 그자에게 퇴거 명령 내리고 퇴거 명령 10년 범위 내 입주 자격 제한하고 3년 3천 처벌받습니다.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사업주체 환매, 퇴거 명령,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그리고 3년 3천 처벌. 이제 끝으로 투기과열지구 전매자인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장과 시도이사. 주의해야 돼요. 국장, 시도이사.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잘 나와요.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물론 심의하죠. 1년마다 재검토해가지고 전체하는 게 맞다면 전체하고 해제가 맞다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국장하고 시도는 40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해제가 맞다면 해제는 하여야 한답니다. 이제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 3가지죠. 투기과열지구간의 지위,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세 번째 프린트 틀렸습니다. 공영개발지구가 아니고 세 번째 수정. 세 번째는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주택가 지위. 다시 투기과열지구 지위, 둘 분양가 상한제 주택가 지위, 셋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에 공급된 주택가 지위. 3가지 딱 암기하시고 자 전매 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간의 지위는 구분해야죠.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투기관리자금은 지위 그러면 수도권 충청권은 등기 완료하고 단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도권 충청권 외에는 1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공급하는 주택가 지위는 6개월이다.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특례미 우선 배우는데 특례는 뭡니까? 그 기간 내에 팔 수 있다. 7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간다. 근데 수도권 이제는 안 된다. 두 번째 전원이 상속주택 이사 간다. 세 번째 전원이 해외이죠.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주료. 네 번째 이혼을 해가지고 준다. 다섯 번째 나는 2주 대통령 받은 거다. 여섯 번째 경공매가 시작된다. 일곱 번째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택 동의받고 팝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면 사업주택가 없죠. 그 현장에. 주택이면 주택공사 동의받고 파는데 이 주택을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팝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동의해주면서 우선 매입합니다. 우선 매입할 때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매제한 하지 마라. 위반했다. 위반하면 사업주체가 지위를 환매하는데 다시 사들이는데 얼마 주냐. 입주금 플러스 이자. 이걸 보고 우리는 매입비용. 매입비용을 매수인에 지급하면 지급한 달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걸 보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기등기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 이전 등기하고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에게 소유권 넘길 수 없다. 보존등기 밑에다 부기등기하고 그리고 이런 전명이 한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제도 있습니다. 건당 1,000만 원. 끝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법까지 순절 모두 마쳤어요. 농지법은 분량이 너무 작으니까 분량이 작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한장공법이 다 하게 되면 아마 4시간 정도 될 겁니다. 4시간 투자한다 그러면 이 방대한 공법을 갖다가 동시에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번이고 반복해야 돼요. 나중에 7월달 넘어가게 되면 하루 작정하고 해야 돼요. 오전 한 번 듣고 4시간이니까 1시간 쉬고 오후 한 번 듣고 1시간 쉬고 저녁 한 번 듣고 하루에 3바퀴만 돌린다 그러면 공법이 하루에 3바퀴 돌린다.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노력을 한 상태에서 공법이 어렵니 쉽니 이런 얘기지 그 정도 노력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공법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우리가 지금이 5월이니까 지금 시점 어려울 수 있겠지만 7월 9월 가게 되면 그때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법도 어느 정도만 단계만 넘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그 내용들이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계 넘어가는 시기가 5월은 아니고 7월도 아니고 9월 정도 가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야 되고 항상 수업 듣기 전에 학원 가면서 30분 동안 한 강 듣고 수업 끝나고 가면서 또 한 강 듣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법을 빨리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부동산업은 우리가 하는 이 업은 절대 혼자서 안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나는 원주에 있다고 원주만, 나는 부산에 있다고 부산만, 서울에 있다고 서울만 이런 옛날 생각하지 말고 원주에 있는 분이 제주도도 해야 되고 부산도 해야 되고 서울도 해야 되고 전국 각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 내 친한 친구들이 내 벗들이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전국 모임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은 물론 전국 모임 우리가 허구한날 전국할 수는 없죠. 주로 자기 지역 위주로 하면서 전국 것도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그래서 해봤자 나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내 지역 말래 이런 아니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에 대해서 좀 넓게 생각해야 돼요. 넓게 생각해가지고 전국 물건 나는 모든 거 다 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모임할 때 참석해가지고 전국 사람들 다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27회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고 11월 12일, 14일 충북 괴산에서 사기로 카페에 이미 공지를 돼 있으니까 거기 반드시 참석해가지고 전국 모임할 때 일원이 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손님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줘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하고 그런 모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고 자, 이 한정공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